비트코인 가격이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관련 주식들까지 막 줄줄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겉으로만 보면 시장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완전한 침체기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크립토 윈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 리포트 말씀하시는군요. 네, 가격은 약하지만 코인 기업들의 사업 기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 네. 이 말 언뜻 들으면 모순 아닌가요? 그렇죠. 가격은 폭락하는데 펀더멘털은 역대 최고라니. 마치 매출은 반토막 났지만 우리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하, 네. 그래서 오늘 이 번스타인 리포트를 중심으로 왜 이런 역설적인 진단이 나왔는지, 지금 시장의 하락이 과거랑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 냉혹한 현실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네. 비트코인 가격만 봐도 82,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잠깐 92,000달러로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86,000달러 선으로 밀려났죠. 맞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방향을 잡기 힘든 바닥이 어디인지 계속 더듬거리는 그런 불안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코인 가격만 이런 게 아니죠. 그 불길이 주식시장으로 그대로 옮겨 붙었습니다. 아, 그렇죠.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한 달 만에 21%나 빠졌고요.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은 더 심하지 않았나요? 거의 37%던가요? 네, 무려 37%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로빈후드도 12% 하락했습니다. 와, 이 숫자만 봐도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약세장 신호들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크립토 윈터가 다시 오는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번스타인은 아니 이번에 완전히 다르다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격은 약한데 기업은 강하다는 이 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핵심은 그 번스타인이 이번 하락의 성격을 과거의 폭락장과 완전히 구별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격이요? 네, 2018년이나 2021년의 폭락이 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구조적 붕괴에 가까웠다면요. 네네. 지금은 일종의 건강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1년 광풍이 불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진짜 무슨 강아지 그림 하나만 넣어도 시가총액이 수천억 원이 되고 그랬으니까요. 그랬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사라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죠. 그런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보니 이해가 쉽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실체 없는 투기성 코인,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사업 모델을 가진 부실 기업들이 정리되는 체질 개선 과정이라는 거죠. 반대로 실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들은 경쟁자들이 알아서 사라져 주니까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할 기회를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보는 가격 지표와 기업의 실제 가치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번스타인 분석의 핵심입니다. 옥석 가르기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빛나는 옥으로 꼽히는, 그러니까 우리처럼만 하면 된다고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있을까요? 네, 번스타인 리포트에서 집중 조명한 기업이 바로 그곳이겠죠. 네, 그 중심에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코인베이스의 변신 과정을 이번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사례로 꼽았어요. 코인베이스라. 솔직히 코인베이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불안정함이었거든요. 맞아요. 비트코인 오르면 주가 폭등하고 내리면 폭락하고 수익 대부분을 변덕스러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에 의존했으니까요. 네, 그랬었죠. 그런 회사가 어떻게 지금처럼 시장 전체 체질 개선을 이끄는 주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건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과도의 코인베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코인베이스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번스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넘어서 모든 금융을 담은 초대형 슈퍼앱, 그러니까 에브리띵 익스체인지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만 팔다가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모든 개발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와, 금융계의 앱스토어라니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담으려는 건가요?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는 기본이고요. 네. 여기에 테슬라나 애플 같은 주식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토큰화 주식, 또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는 예측 시장,
그리고 달러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C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거래까지. 와, 전부요? 네, 이걸 하나의 앱 안으로 다 집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가 돌아가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로 자체 개발한 레이어 2 블록체인, 베이스를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잠깐만요. 레이어 2 블록체인 베이스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존 블록체인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코인베이스 전략의 핵심과 연결되거든요. 아, 이더리움 같은 기존 블록체인은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 도로망이라서 차가 몰리면 비싸고 느려집니다. 그렇죠. 코인베이스는 베이스라는 자신들만의 전용 고속도로를 깔아서 사용자들이 저렴하고 빠르게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고속도로를 지나는 모든 거래에서 통행료, 즉 수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아하, 생태계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야심이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종합 금융 플랫폼을 넘어 금융 OS를 만들겠다는 포부인데 잠깐만요. 그건 너무 장밋빛 시나리오 아닌가요? 네. 모든 금융을 한 앱에 담겠다는 구상은 과거에도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했잖아요. 사용자들이 굳이 코인베이스 앱에서 주식 거래나 결제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존의 증권사 앱이나 은행 앱이 훨씬 익숙하고 편할 텐데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대담한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 바로 규제였기 때문입니다. 규제요? 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인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입니다. 규제가 오히려 사업 확장의 발판이 됐다니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규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는 이름만 들어서는 뭔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름이 좀 거창하죠. 명확한 지침을 통한 글로벌 온라인 혁신 스테이블 코인 법안, 뭐 이런 이름의 약자인데요. 아, 복잡하네요. 네, 이름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합법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완전 안개 속이었죠. 아, 그러니 코인베이스 같은 대기업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규제가 없는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바이낸스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길이 보였다는 건 미국 정부가 이런 규칙만 지키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합법이라고 명확한 선을 그어준 거죠. 이 선 하나가 게임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군요. 네, 가장 큰 족쇄가 풀리면서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기업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주식, 결제 인프라 사업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하, 이제는 오히려 명확한 규제 안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규제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규제라는 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지금은 규제 프리미엄이지만 내일 당장 미국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들고 나오면 코인베이스의 모든 사업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위험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번스타임의 등사부는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명확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나 대기업 같은 거대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신호가 되니까요. 그렇죠. 코인베이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전통 금융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관문 역할을 하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인베이스의 이런 슈퍼앱 전략이 실제 돈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사진만 멋진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나요? 네, 번스타인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크게 세 가지 새로운 수익 구조가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 첫째는 토큰 발행 수수료입니다. 토큰 발행 수수료요? 네, 최근 코인베이스는 약 2억 6,900만 달러 규모의 토큰 발행을 주관했는데 이건 전통 금융시장에서 투자은행이 기업 공개, 즉 IPO를 주관하는 것과 똑같은 업무입니다. 아, 그렇군요. 번스타인은 여기서 발생하는 성공 수수료가 2에서 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존의 거래 수수료와는 차원이 다른 고부가가치 수익원이죠. 그렇겠네요.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둘째는 파생상품 매출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중 하나인 대리빗을 인수했죠. 네, 그랬죠. 이를 통해 변동성을 해지하려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선물과 옵션 거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이 부분 매출이 이미 전체의 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파생 상품의 가치는 더 커지니까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결제 시장이겠군요.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수료를 하나 더 늘리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코인베이스가 달러의 디지털 버전인 USDC를 전 세계 결제망의 혈액처럼 흐르게 만들고 자신들은 그 혈액을 공급하고 순환시키는 심장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와, 야망이 대단하네요. 네, 모든 금융활동의 중심이 되겠다는 야망이 담긴 전략이죠. 이 세 가지가 코인베이스를 단순 거래소에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바꾸는 실제 동력입니다. 토큰 발행, 파생 상품, 결제. 확실히 과거의 수수료 모델과는 질적으로 다르네요. 자, 그럼 번스타인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시장에서 진짜 위험한 곳은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네, 모든 기업이 코인베이스처럼 강해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 바로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사면 다 오르는 시장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번스타인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그룹은 코인베이스 같은 선두주자를 어설프게 따라하는 수많은 롱테일 기업들입니다. 롱테일 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을 말하는 건가요? 시장 전체로 보면 개미 군단처럼 많지만 각자 차지하는 파이는 아주 작은 기업들을 말하죠. 아, 이들은 코인베이스처럼 자체적인 기술력이나 자본, 규제 대응 능력 없이 우리도 슈퍼앱 만들 거다, 우리도 L2 블록체인 출시한다고 말만 앞세운 곳들입니다. 유행만 줬는 것들이요? 네, 그러다가 가장 먼저 쓰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다른 위험 그룹도 있겠죠. 예를 들어 작년에 AI 코인이라는 이름만 붙여도 수십 배 올랐던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 말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번스타인이 지적하는 두 번째 위험 그룹, 즉 실적이나 실질적인 사용 사례 없이 특정 테마에만 기댄 껍데기 토큰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실제 기술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고 오직 마케팅과 유행에만 기댄 경우였죠. 지금처럼 시장이 냉정해지면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묻기 시작하고요. 그 질문에 답을 못하는 프로젝트들은 그대로 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것도 명확히 구분했겠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는 어떻게 보나요? 네, 번스타인은 실제 사업 기반을 갖춘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회사는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죠. 본업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이고 비트코인 보유는 재무 전략이 일환이니까요. 즉,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면 주가는 변동하겠지만 회사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제 수익 모델이 있는가? 이 질문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오늘의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코인 가격은 여전히 바닥을 찾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물밑에서는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규제라는 안개가 걷히면서 진짜 실력 있는 기업들은 단순 거래 수수료 장사에서 벗어나 실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장은 흔들려도 시스템은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번스타인 리포트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이 하락장이 과거와 같은 구조적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건강한 조정 구간이라는 겁니다. 아하. 따라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오르내리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격의 소음 너머 있는 신호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코인 기업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금융회사로 변신하고 있는지 그 과정과 전략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하락장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위기겠지만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이해하는 이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리포트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변화가 단지 암호화폐라는 특정 산업 내의 이야기에 그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금융 시스템 전체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전환의 시작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토큰화된 주식과 채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즉각적인 글로벌 결제망이 현실화될 때
지금의 은행과 증권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게 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지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이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